일기 신도시는 다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잖아요. 서울에 없죠. 근데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되게 하게 되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서울에서 요 정도 혜택을 주고 뭐뭐를 가져가고. 근데 그게 지금 선도지구의 세개 땅 되는 그 조건하고 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용적률이 제일 큰 혜택이잖아요. 용적률 얼마를 줄 건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나 다른 일기 신도시가 아닌 뭐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선도지구를 이거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선도지구 뒤에 올 그런 일기 신도시들은 굳이 그거를 뭐 정부 경기도 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 지자체 내에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일기 신도시 36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게는 26만, 많게는 36만. 그걸 끝나느냐. 그해 당시에 1992년, 92년, 93년에 그 노태우 대통령 공약을 한 게 있잖아요. 몇백만 호, 200만 호를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전국에 200만 호. 그게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로는 36만이지만 전국에 200만 호예요. 광명의 하안동,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그리고 광주 이런 데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200만 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200만 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냐라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0만 호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기 일기 신도시를 어쨌든 멸실을 계속 시켜야 될 텐데 멸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21, 22, 23 동안 그 다음 21, 22, 23, 25, 26, 27 이렇게 3년을 비교해봤을 때 입주 물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한 52%그 정도밖에 25, 26, 27이 22, 23, 24보다 입주 물량이 절반 정도 된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앞으로 멸실돼야 되는 수도권에 멸실돼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멸실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입주 물량이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을 부시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더 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년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 10%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앞으로 90%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작업은 뭐 정부에서 10%씩 매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10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게 한 20%에 30%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이게 1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20, 30년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중에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힘드실 때까지 이 이슈는 계속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재건축 하는데 분당하고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평 기준 32, 3평 기준으로 했을 때 17억까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보면 거의 1991년도 2년도니까는 17억인데 잘 보세요. 중동이나 삼본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국평 똑같은 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6억 7억이에요. 6억 7억. 비싸봐야 8억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3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3배. 그쵸? 3배 정도 차이 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시행사, 시공사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들어갔는데 분양가는 뭐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기존의 주택의 가격과 연동되죠. 기존의 주택 가격은 그쪽에는 분당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15, 16억이면 분양가도 그 정도거나 그 정도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평촌은 조금 더 낮지만은 다른 데 세 군데는 지금 분양가가 그러면 아무리 높는다 그래도 다른 아파트들이 거의 6, 7억이면 그러면 12억 받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낮은 상황이라면 분양가가 낮다라는 거 뭐예요? 추가 분담금이 높다라는 거죠. 왜?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금 건축비나 그 다음에 인건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6, 7억의 아파트를 져가지고는 자기네들도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재건축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되냐면 추가 분담금이 많아져야지 재건축 시행사나 시공사가 가담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겠냐라는. 그래서 이게 분당 말고 다른 데가 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용적률 300%까지 올려준다고 해도 이게 되는 거 맞아? 이런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건설업에 있는 사람들은 택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보세요. 개포주공 같은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그
잘 나간다는 그 개포주공에서도 지금 한 번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유찰이 됐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이 좋아요. 16억 17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행사가 시공사나 뭐 되겠죠. 다른 데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무조건 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2년 후 정도에 그때 당시에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시행사, 시공사도 이제 뭐예요? 분양가가 높아야지 이 사람들도 대들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많이 가져가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쉬운 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요때가 기회다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슈화되고 그거 사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때가 기회다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에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 한 60대, 70대 부부들도 많이 살아요. 그 지역에서 계속 사셨던 분이.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1억 5천, 2억 내라 그러면 낼 수 있겠어요? 낼 수 없고, 우리는 이사 가기도 싫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반대해야 되는 거. 재건축, 가가지고 여기를 다시 들어올 수 없는데, 그리고 연세가 되셨는데, 한번 나가잖아요? 지금 어때요? 한번 재건축해서, 착공해서 입주까지 들어오려면 3년 반에서 4년 걸려요. 예전에는 2년 반에서 3년이면 적거든요. 아파트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적게 봐도 3년에 3년 반 걸린답니다. 3년 반을 연세 드신 분이 움직여서 다른 데 가서 생활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실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상업시설이, 시장을 낀 재개발은 거의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 터전인데 시장을 밀어봐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아? 이래서 시장 낀 재개발은 어렵다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업시설이 끼는 건 대부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아주 쉽지 않는데 되게 많이 공부는 되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분당하고 일산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분양가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이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진짜 27년에 착공할 것인가 보세요. 저길 보시면 돼요. 3기 신도시 우리 그때 계속 언제부터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개항이 제일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남양주 앙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 잘 공부가 되실까. 하남의 교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잘 보시면 이게 말하고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3기 신도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통 먼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교통하고 같이 들어오거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통이 빨라야 1년 후, 늦으면 5년 후, 이런 것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교통 없이 주택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라는 거죠.